안녕하세요. 한강행정사입니다. 정부는 9월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한마디로 말해 한국 사회의 큰 판을 다시 짜는 수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인 만큼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부처 이름 바꾸기나 기능 조정이 아닙니다. 특히 수십 년간 논쟁을 이어온 검찰청 개편이 드디어 실현 단계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금융, 에너지, 과학기술, 여성 가족 정책 등도 함께 개편되어 대한민국 행정체계 전반이 새롭게 재정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담고 있을까요? 1. 검찰청 개편, 수사와 기소. 이제는 완전히 갈라선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검찰청의 역사적 폐지입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 두 개의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공소청, 법무부 소속으로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변론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새로 생기며 뇌물, 권력형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전담 수사합니다. 즉,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었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고 있어 권력 집중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이제는 각기 다른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는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 분리. 기획재정부는 너무 크다. 이는 오래전부터 나온 지적이었습니다. 예산부터 세제, 경제정책까지 모든 것을 쥐고 있으니 힘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비판이 따랐죠. 이번 개편에서는 이를 과감히 둘로 나눴습니다. 기획예산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예산과 재정전략을 책임집니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 세제운영, 공공기관 관리 기능을 맡습니다. 이제 한 손에 모든 칼을 쥔 구조는 사라지고 예산과 경제가 각자의 영역에서보다 전문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3. 금융기구 개편. 금융정책 업무가 재정경제부로 옮겨가고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업무가 분리됩니다.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개편은 그 해결책을 내놓은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건전성을 지키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에 집중합니다. 즉, 금융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의 권리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합쳐져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원전, 안전관리까지 한 곳에서 다룹니다. 분산돼 있던 정책을 하나로 모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발 빠르게 나서겠다는 의도입니다. 5. 방송미디어통신 7인의 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생깁니다. 위원 수도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 보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미디어와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금 종합적인 관리와 정책 조율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6. 과학기술 AI 부총리급으로 격상.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과학기술부총리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직하며 국가의 과학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여기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힘을 더해 AI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7. 소상공인 정책 제2차관이 직접 챙긴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제2차관이 새롭게 생깁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업, 판로, 재기 지원을 전담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가 될 것입니다. 8. 산업안전 차관급으로 위상 강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의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됩니다. 안전 문제를 단순한 부속 기능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핵심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입니다. 9. 데이터와 지식재산 미래 자산을 관리하다. 21세기는 데이터와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을 총괄합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확대 개편되어 지식재산권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와 IP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원으로 다뤄지는 셈입니다. 10.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새 이름.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듯 성평등은 물론이고 가족과 청소년 정책까지 포괄합니다. 보다 넓고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강조한 개편입니다. 11. 전체적인 구조 변화. 정리해보면 현재 정부 조직은 19부 3처 20청육위원회 총 48개 체제입니다. 개편 이후에는 19부 6처 19청육위원회 총 50개가 됩니다. 숫자상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권한이 재조정되고 각 부처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은 검찰 개혁부터 경제 금융, 기후 에너지, 과학기술, 성평등 정책까지 대한민국의 행정틀을 전면적으로 손보는 작업입니다. 방향성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개편이 실제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행정 효율성과 민주적 견제가 얼마나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바라건대 보다 더 발전된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권리가 향상되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한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민원 행정 분야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본 채널을 제작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